다른 분들은 대체로 디자인이나 디자인 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또 종사를 하시고 또 연구 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저는 이제 언론인으로서 앞에 이순인 회장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과 그리고 제가 실제로 서울시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의 교육 현실을 취재하면서 느끼게 된 어떤 그런 점들을 어떤 창의 인재 육성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이순희 회장님 발제 내용에서 보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시의 창의성 증대를 도모하고 이들 도시들이 다시 제3세계 국가들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언에 전폭 공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아까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월가에서도 시위가 있었고요. 유럽에서도 젊은이들 시위가 있었는데 이들의 시위는 전 세계에 큰 교훈과 숙제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와 가난한 도시, 그리고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라는 이 과제가 사실 뭐 쉽지 않고 구현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그런 과제에 있어서도 청소년기 그리고 어린 시절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배려의 정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뭐 배려라든지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뭐 어릴 때부터 잘 이루어지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산업화를 거쳐서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됐고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급속하게 산업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어떤 의무와 자세를 지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남을 어떻게 배려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로지 경쟁보다 잘 살기 위한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교육, 지식 주입 이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히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배려라든지 배려 정신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우리 이순인 회장님의 그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에 대해서 참석하신 패널들께서 다 찬사를 보내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우리 고유의 한국 고유의 한글이라든지 전통 역사 이런 것들과 어떤 외부로부터 도입된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많은 공감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는 한국 전통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홀대받고 그리고 서양의 것을 최고인 것처럼 그런 인식하던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흐름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들은 서양과 조금 이게 그다음 아시아권하고 특히 한국하고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이제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것이 이번 우리 이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나 또 뭐 일본 특히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상당수 아시아권 국가들의 교육제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창의성을 구현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시스템에 놓여 있습니다. 어릴 때는 사실은 굉장히 놀아야 하고 예체능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냥 자유롭게 뛰돌면서 사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아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돌아다녀야 하고 중고등학교는 입시에 매여가지고 예체능 교육이 다 빠져 있게 되고 그러니까 강의도 이렇게 토론이라든지 탐구활동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주입식 강의하는 대로 그걸 입력시키는 그런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는 정말 창의적인 인재가 육성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교수님들, 그다음에 디자이너 김영세 대표님 같은 분들의 노력과 활동으로 창의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교육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정말 참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저희 뭐 디자이너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중심이 되셔서 그런 교육제도에 대한 목소리들도 좀 강력하게 내시고, 그런 것들이 뭐 얼마나 실제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그런 목소리들을 통해서 좀 제도도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레베카 부시장님께서도 산타페에서 어떤 창의 행정 경험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서울시청을 취재하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창의 행정이라는 것이 장점도 굉장히 있지만, 이게 창의 행정이라든지 아이디어는 억지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일 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본말이 전도돼서 사실 한때 서울시는 창의 아이디어를 위한 회의를 따로요 의무적으로 내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 직원들의 고유 업무의 또 다른 이 업무가 되는 그런 잊지 못할, 그래서 많은 직원들은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프레스 기자들에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위에 탑백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정말 생활과 일 속에서 도모되어야 된다, 자연스럽게 녹아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것은 어릴 때부터 어릴 때 그런 환경 속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창의라든지 그런 개념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보육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길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